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악성 미분양 물량이 16년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줄어도 9천 가구를 웃돌곤 했는데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8천여 가구 남짓으로 기록됐습니다. 김흥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가구 수가 16년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의 악성 미분양은 8,500여 가구입니다. 2004년 9월 8,100여 가구 이후 가장 적은 물량입니다. 16년 10개월 동안 대부분은 수만 가구의 악성 미분양이 속출했습니다. 아무리 줄어도 9천 가구를 웃돌곤 했습니다. 그러나 집값이 오르면서 상승 기대감이 꾸준히 커졌고 악성 미분양으로도 수요자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7월 기준 전국의 아파트 월간 매매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1.21% 뛰었습니다. 연립다세대는 0.29%, 단독다가구는 0.26% 상승했습니다. 전국의 대다수 시도에서 집값이 널뛰는 것입니다. 지금 소비자들은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판단 하에 계속 분양 신청을 하기 때문에 미분양 물량들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악성 미분양의 감소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단기간에 공급이 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값 상승 기대감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뉴스토마토 김흥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 정책인 분양 전환 임대주택이 본격화됩니다. 이른바 누구나 집으로 일컫는 이 사업은 화성 능동과 의왕 초평, 인천 검단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 확정 분양 전환형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6,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분양가 확정 분양 전환형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란 집값의 10%를 우선 내고 10년 거주 후 미리 확정된 분양가에 집을 매입하는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임대료는 일반 공급의 경우 주변 시세의 95% 이하, 특별 공급은 주변 시세의 85% 이하로 공급됩니다. 특별 공급은 전체 공급 물량의 20% 이상으로 주요 대상은 무주택자로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입니다. 일반 공급은 전체 공급 물량의 80% 이하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특히 임대 종료 후에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사업 초기에 사전 확정된 분양 전환 가격으로 우선 분양한다는 점이 특징이며 분양 전환 시점에 시세 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사업자와 임차인이 함께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11월부터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30%를 소득과 상관없이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1인 가구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도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번 개편안은 민영주택에만 해당되며 정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1인 가구와 맞벌이 등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우선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대해 소득과 상관없이 추첨 방식을 도입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돼 기축 매매 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등과 함께 작성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 전략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례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19페이지에 달하는 해당 보고서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20차례 이상 부동산 종합대책을 언급하면서 전국적인 집값 급등으로 국민 불신이 심화됐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부동산 정책 실패는 시장 변화를 간과한 채 규제 중심의 기존 부동산관을 답습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보고서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주택 문제에 대한 진단 없이 정책 이념에 따라 조세 대출 정책의 틀을 바꿨다며 공급 정책에서도 공공주도, 민간 육성 등 일관적이지 않은 정책으로 시장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보고서의 이러한 내용이 현 정권 말기에 접어들면서 국책기관이 현 시장을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입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가격이 2천만 원대인 자치구는 강북구와 중랑구, 금천구 단 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보다 4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집값이 서울 전역에서 전방위적으로 뛴 결과입니다. 이달 중에는 2천만 원대인 지역이 단 한 곳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경우 이달 중에는 2천만 원대인 지역이 금천구 단 한 곳만 남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강북구와 중랑구의 평균 가격이 3천만 원대 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0%대 기준금리와 유동성, 불장이 된 전세 시장이 야기하는 매매 수요 전환 등의 여러 요소가 얽히면서 수요자들이 매매 시장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실질적인 공급 물량이 가시화되지 않는 한 집값의 추가 상승은 서울 곳곳에서 계속될 전망이라고 시장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전세 매물이 증가하는 반면 매매 매물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며 전세 매물이 풀리고 있지만 매매의 경우 규제가 지속되고 있어 매물이 나오기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6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9월 전국 전세 매물은 총 7만 6,232건으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에 대해 2년 실거주 의무 방침이 백지화된 7월 12일보다 8.6% 증가했습니다. 전세 매물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전남입니다. 이날 기준 전남 지역의 전세 매물은 831건으로 지난 7월 12일 519건보다 60.1% 증가했습니다. 대전 전세 매물도 같은 기간 1,526건에서 2,247건으로 47.2% 증가했으며 울산도 1,092건에서 1,416건으로 29.6% 늘었습니다. 서울 지역도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나오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 지역 전세 매물은 19,852건에서 22,596건으로 13.8% 늘었습니다. 이 기간 전세 매물이 감소한 지역은 부산과 경북 두 곳뿐이었습니다.